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를 위해 표준교재 126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의 내용,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에 대해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너무 중요하죠. 필기 파트에서 14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힘드실 텐데 오늘 3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론 요점 정리하시고 추가로 고정 댓글을 보시면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문제풀이 동영상도 있으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노인성 질환은요, 단독 발생이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에요. 급성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급성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다. 초기 진단이 어렵다. 정상적 노화 과정과 구별이 어렵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노인을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약물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약물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게 쉽게 생기고요. 그리고 신장 배설 능력이 감소해서 약물 중독 상태에 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기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128페이지인데요. 먼저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사람이 싫어하는 맛은 또 잘 느끼는. 그래서 입맛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식사를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염, 위궤양, 위암 이렇게 볼 텐데요. 위염은요,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고 식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 공복 시 명치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그리고 위궤양은 속쓰림, 소화불량, 새벽 상복부 불편감이 있고요. 천공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해지면. 그리고 위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암은 체중 감소, 악성 종양이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몸에 살이 빠지고요. 소화불량, 오심, 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염, 위궤양, 위암은요. 공통된 그런 균이 하나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균이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암 볼 텐데요. 대장암은 체중 감소가 되고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장 폐색의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래서 탈수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변비는 설사의 반대죠. 그래서 고섬유 시기를 먹어야 되고 복부 마사지를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변이 시 즉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사 대상자한테는 고섬유 시기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섬유질이 많은 거. 안 돼요. 장 운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변비 대상자한테 고섬유식을 줘야 됩니다. 다음은 호흡기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이고요. 노화에 따른 특성은 먼저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호흡 근육이 위축되며 기침 반사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섬모 운동이 저하돼요. 그렇죠? 자, 기침 반사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 안에 뭐가 있어, 먼지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능이 있다면 기침을 해서 뱉어내는데 이러한 반사신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둔해져요. 그래서 입안에 가래나 뭐 이물질이나 이런 거 쌓일 때까지 많이 있을 때까지 잘 못 느껴져. 그래서 기침을 잘 안 하게 되는, 늦게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섬모 운동이 저하라는 거는 사람의 목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 가래가 목에 붙어 있어요. 그쵸?
기관지에서는 이렇게 이 가래를 밖으로 밀어 올려내 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선모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저하됐대요. 그러면 이 가래가 밖으로 나오겠어요? 밀어져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래가 쌓이고 이로 인해서 기관지 염증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선모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식도 그리고 또 소장 그리고 이거 기도, 기관지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저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감, 인플루엔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발열, 38도 이상의 열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두통, 전신 세압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만성 기관지염은요. 기관지 만성 염증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져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해서 가래를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그런 공기라던가 그 담배를 핀다던가 오염된 공기라던가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뜨거운 음식물 차가운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폐렴. 폐렴은 폐세균,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폐에 생기는 걸 폐렴이라 그러고 자 그리고 천식은요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찬 공기 노출, 기도 만성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 물질 노출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식도 이런 기관지나 기도를 자극할 만한 그런 환경들은 좋지가 않아요. 이 알레르기 물질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진먼지, 진드기, 개털, 고양이 털 꽃가루 이런 것들은 천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피하셔야 돼요. 다음 폐결핵. 폐결핵은요 이 결핵균이 폐에 감염을 시켜서 폐가 망가진 걸 말하죠. 그래서 오후 고열이 일어나고 늦은 밤에는 열이 떨어져요. 땀을 흘리면서. 그죠?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검사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침 예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손수건이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그것이 없을 경우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해야 됩니다. 손바닥이나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돼요. 중단하면은 치료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이게 폐결핵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46페이지고요. 먼저 노화에 따른 특성은 이 심장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증가한다.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됩니다. 감소. 그리고 혈액순환도 감소돼서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질환을 보면 먼저 고혈압. 고혈압의 증상은 팔다리가 저리고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관리에서는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 해서 아까 폐결핵약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저염식이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동맥경화증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금연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자, 신부전은 조금 잘 보세요. 신부전은 심장 수축력 저하,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신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곤란과 가래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이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부종이 잘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의존성 부종의 증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빈혈은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길 경우 철분과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세요 라고 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고 노화에 따른 특징으로는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작아지고 자, 선생님도 추간판은요 디스크를 말해요. 그게 원래는 두툼했었는데 이제 줄어드니까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긴장도 저하, 근육 피로, 팔, 다리 지방은 감소. 자,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엉덩이와 허리의 지방은 증가한다라는 게 이 노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지방은 없어지지만 그래서 얇아져요. 근데 엉덩이와 허리의 지방은 증가한다. 이 두 개를 자주 바꿔서 내더라고요. 팔다리 지방은 증가한다. 엉덩이 허리 지방은 감소한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성을 봤으니까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 관절이 아니라 물렁뼈, 그러니까 연골을 물렁뼈라고도 하죠.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이 물렁뼈가 없어져 버리니까 뼈와 뼈가 주저앉아서 뼈끼리 마찰이 생겨서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뼈 마디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지만 30분이 지나면 다시 완화된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에게 이제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 별표, 그렇죠? 그다음 평평한 흙길 걷기 별표, 이거가 잘 나와요. 예, 자주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대신 등산, 계단 오르기 이런 건 안 돼요.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은요. 다음 골다공증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좋고요. 적당한 체중 유지를 하면서 칼슘을 드시는데 이때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햇볕을 받는 거. 자, 아까 철분은 비타민 C랑 같이 먹고 칼슘은 비타민 D랑 같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관절 골절은요. 어르신들이 이제 낙상을 하면서 많이 부러지게 되는 건데 낙상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만약에 고관절 골절이 있으면 이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우리가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비뇨 생식기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 159페이지이고요. 자,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여성 호르몬은 이제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난소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질은요, 얇아지고 탄력성 감소되고 수축과 분비물 역시 감소가 되게 되고요.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기침, 웃음 등 복부내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출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실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골반 근육 운동을 하고 배변 훈련, 변비 예방, 비만 예방을 해서 요실금이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잔뇨감이 있고 또 빈뇨가 있고 소변도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이 있고요. 소변 줄기는 굵어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뇨 생식기계는 이 정도만 좀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피부계 보겠습니다. 피부계는 노인은 우선 탄력성 피하 지방이 감소돼요. 피부가 탄탄하지가 않죠. 탄력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늘어지고 손톱, 발톱이 두꺼워져서 세로줄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피부 건조증이 있는데 목욕 후 문지르지 말고, 그쵸? 두드린다. 물을 닦아내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습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대상포진은요, 수포, 물집이 있는 수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수포는 자결감이 있고 타는 듯한 통증, 그쵸?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대상포진이 생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렵고 통증이 있고 띠 모양으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옴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해야 되고 밤에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 씻어야 된다 해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욕창은 체위 변경을 하는데 침대에서 2시간, 의자에서 1시간마다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해주시면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침대 시트에 주름을 쫙 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무릎과 무릎끼리, 자기 뼈끼리 부딪혀서 욕창이 생긴 거를 방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파우더도 땅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각기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73페이지고요.
자, 시각 노화에 따른 이제 시각의 특성을 보면요. 눈이 건조해지고 결막은 얇아지고 그리고 각막 반사가 저하되고 동공의 지름이 수축돼요. 그래서 밝은 데를 좋아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수정체에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수정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는 어떻게 되냐?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지죠. 그리고 외이도가 건조해지고 이관이 위축되고 고막이 건조해져서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각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신맛과 쓴맛을 잘 느끼고요.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화에 따른 특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질환을 보면요. 녹내장이 있는데 녹내장은 안압, 눈의 압력이 상승해서 생긴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통, 안구 통증, 눈알이 빠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녹내장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얼굴에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쓴다던가 목에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던가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한다던가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추운 데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뿌옇게 보여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걸 백내장이라 그러죠. 자, 수정체가 혼탁해진 거는 백내장. 녹내장은 각막이 갑자기 뿌옇게 돼. 각막이 뿌얘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내장은 통증이 있지만 백내장은 통증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 노인성 난청은요. 이제 귀잖아요. 고음에서의 난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대화를 할 때는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낮은 음으로 얘기를 하셔야 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보다는 좀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호르몬이죠. 호르몬 노화에 따른 특성은요. 먼저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되고 공복시 혈당이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기초대사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뭡니까?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제 민감성이 감소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이 되는 거죠. 당뇨병의 세 가지 대표 증상,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이에요. 그래서 삼다 증상. 다음은 음료잖아요. 음료를 많이, 수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목마름, 갈증을 많이 호소하고, 다식증은 음식을 많이 먹고, 다뇨는 소변, 화장실을 많이 가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의 특징은 상처 치유가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발톱을 잘 깎으셔야 되고 양말 꼭 신고 운동화 신으셔야 되고요. 슬리퍼 신으시면 안 되고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리고 이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질 분비물 및 감염의 증가가 있어요. 여성의 같은 경우. 근데 남성은 발기, 부전 네, 증상이 또 나타나죠.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저혈당에 빠졌을 경우 이 저혈당 식은땀,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증 이런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단당류를 얼른 입에 의식이 있으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 노인의 심리 정신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울증은요. 노인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치되게 되죠. 방치되면 이게 심해져서 결국에는 어르신이 부정적인 생각, 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자살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은 급격하게 생기고요.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흥미도 없고 무관심하고 뭘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모른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식욕 변화, 불안, 무기력,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죠. 자, 여거 별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우울증 심리적으로의 관계가 신체적 증상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망에 대해서 보면요. 선망은 의식 장애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수시간 내지 수일 내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상자 주변에 시계라던가 뭐 달력 이런 것들을 가까이 두고요. 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자주 면회 방문하도록 합니다. 대신 이때 가족들은 괜찮지만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던가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그렇죠? 새로운 누군가는 방문을 제한합니다. 자, 다음은 치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표준교재 1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치매 관련 요인은 제일 많은 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것만. 왜? 그 시험 문제에 치매를 일으키는 관련 요인으로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설명한 거죠.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인지장애를 일으키죠.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도 일으키는데요. 우울증, 정신증 해서 망상, 환청, 환시,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는 이렇게 하나의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오죠. 초기는 어떤 상태냐?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해요. 혼자서. 그래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다만 약간 하나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 요리를 하더라도 뭐 레시피 중요한 거 소금을 안 넣어버린다든지 빨래를 하더라도 세제를 안 넣어버린다든지 은행을 가더라도 돈 업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초기예요. 그래도 혼자서는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 질문 전화할 때 통화 내용을 또 기억을 못 한다든지 물건을 또 자주 잃어버리고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초기의 증상이 해당이 되고 중기는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 중기의 상황들이에요.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을 말하죠. 이때부터는 문제 행동 그리고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말기는요. 독립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요. 약간 제가 심하게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의 어떤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약간 마네킹 같아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때 대변을 만져요. 똥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워 계시고 이로 인해서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걷는 것조차 잘 안 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중기까지는 그래도 앞에서 자 숟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입으로 넣어보세요. 옳지 잘하시네요. 자 컵 들고 드셔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기는 그거 앞에서 시범하고 손에 숟가락을 쥐어줘도 놓아버리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말 대신에 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시면 이제 안 되겠죠. 가족들이 고생하고 치매 말기 걸려라 이 소리예요. 그냥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뇌졸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는 193페이지고요. 뇌졸중은 중풍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우리 이 두 말을 뇌졸중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면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긴다라는 게 특징.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뇌졸중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신체적 증상이 다 달리 나타나는데요. 먼저 뇌간 손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간 손상은 전신마비와 의식이 저하돼요. 그렇죠? 심하면은 진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 같은 경우는요. 손해 기억을 잘 해두세요. 어지럼증, 몸의 불균형,
운동 실조증,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림, 즉 균형을 잘 못 잡고 자꾸 비틀비틀 거리는 거, 균형을 못 잡는다. 몸의 불균형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좌측 뇌가 손상이 될 경우 어때요? 반대쪽 팔다리를 했으니까 우측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어눌하게 말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쵸? 말을 더듬더듬 한다거나, 그런 현상은 좌측 뇌가 손상이 됐을 경우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이 있었을 땐 또 시력장애,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그리고 또 삼킴장애라고 해서 연화곤란의 증상이 나타나서 음식을 드실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은 1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파킨슨 질환 간단하게 도파민,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도파민은 뇌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 즉 도파민이 부족해서 결함돼서 생기는 질환은 무엇이냐? 파킨슨 질환이에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근육이 경직되고 얼어붙은 현상. 그래서 이 근육과 경직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이나 어깨를 좀 펴주거나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고, 또 얼굴도 근육이죠.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무표정의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이때 많이 웃게 해줘야 된다, 요양보호사가. 네, 그러면 얼굴이 좀 근육이 풀리겠죠. 웃게 해준다. 그리고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거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어도 얼굴과 손발이 막 떨어요. 자, 다음은 노인 영양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저염식,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하고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해서 간을 하시고요. 음식이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좀 싱겁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채소, 과일류 자주 섭취하고요. 자, 이거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콩이나 유제품은 매주 섭취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매주. 매주는 틀린 거고 매일 섭취한다. 좀 까다롭게 나왔죠. 네. 자, 다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하는 질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5가지를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할 때는 앞 글자만 간, 심, 신, 부, 갑 이렇게 외우세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면 찍으시면 됩니다. 자, 간심. 간심을 가지세요. 신부까마태. 간심 좀 가져주세요. 신부까마태. 간심신 부갑. 간심 좀 가지세요. 당신의 신부까마태.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가 옳은 것은 하니까 나오니까 보통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이 3가지가 잘 나오더라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분들은 물을 잡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바로 비뇨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요로간염이나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 운동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표준 교재는 203페이지고요. 노인분들이 현재 어떤 운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 금기 및 현재 드시고 있는 약 상황을 확인하시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올린다.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어려운 거 또는 무게가 나가게 점점점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시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수면 문제에 대해서 보면요. 페이지는 204페이지예요.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자, 노인은 수면 중에 자주 깬다.
그리고 수면 양이 줄어든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면 관리 어떻게?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취침한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그쵸? 너무 늦게는 먹지 말라는 거죠. 커피나 이런 거를. 그리고 우유는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주무신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과식하지 않기. 그쵸? 자기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하지 않기. TV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무슨 윷놀이 뭐 놀이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코를 골거나 뒤척임이 심하면 다른 방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다음 노인의 성생활 보겠습니다. 표준교재는 205페이지고요. 여성 노인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어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합니다. 성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윤활제를 사용해서 성관계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 이걸 했다 그래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남자도 마찬가지.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 그래서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노인 약물 사용 방법입니다. 1번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2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3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 즉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이건 영양제 같은 걸 말해요. 의사와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해서 노인 약물 사용 방법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금연, 적정 음주 해서 페이지는 210페이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은 간접 흡연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절주, 술을 이제 줄이는 걸 말하는데 주변 사람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알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음주 일지를 작성해 본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절주 환경을 조성한다. 집에 술 사다 놓지 말라는 거죠. 보이면 먹고 싶으니까.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나이 그리고 이 종류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거는요 10년마다 추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요 매년 1회 1년마다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폐렴구균은요 65세 이상 때 한 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65세 이상 때 한 번 맞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때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거는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그렇죠?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한 번씩 접종하시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 해서 215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폭염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폭염, 뜨거울 때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겨울에는 실외 운동을 삼가고 왜냐하면 겨울은 춥죠. 밖이. 그래서 실내 운동을 한다. 그리고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을 하시고 따뜻한 낮 시간 그리고 방한도구, 목도리, 모자, 마스크 이런 것을 잘 착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 외출을 하시고요.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해서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까지 보았습니다.